이것도 좀 나가야 되거든. 근데 수능 특강 문제 많지 않잖아. 이제 이제 근데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 안 그러면 진도 못 빼. 알겠지? 가볼게. 자, 아까까지 배웠던 게 뭐냐면 이제 아까는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웠어. 이산 확률 변수.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배울 건 이제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를 얘기할 거야. 연속 확률 변수. 그치?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분포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거고. 그치? 그다음 연속 함수에 따른 그 확률 분포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런 확률 변수들 중에 조금 특이했던 거.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그 확률 변수에 따른 걸 우리는 이항분포 B를 이용해서 나타낸 거지. 그지? 여기. 시행횟수분의 확률. 이렇게. 그지?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얘는 정규분포가 나올 거고, 정규분포는 보통 N이라고 쓸 거고, 여기에는 평균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분산이 들어가는데 분산을 보통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이따 한번 읽어줄게. 알겠지? 이런 특징들이 있었던 거고, 그때 요 질량함수에서의 특징이 이제 뭐가 있냐면, 그때 그 질량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P, X가 뭐 예를 들어 XI일 때 그때 확률은 PI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밀도함수는 특별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 그냥 그래프이기 때문에 보통의 함수 그래프처럼 Y는 fx 그래프로 나타낼 거다.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확률들은 당연히 양수일 거 너무 당연해. 그치? 그래서 PI는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는 요 함수도 마찬가지로 x축 위에만 존재해야 돼. 왜냐면 이 값이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다는 거 확률 자체가 음수라는 거니까 말이 안 되거든. 요 대충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모든 확률 변수를 다 더하면 걔는 1 나와야 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구간에서 이 함수가 정의된대. a부터 요 함수가 b까지 정의된대. 그 말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 fx에 대한 면적을 구하면 걔가 1이다 라는 거. 그래서 적분의 의미랑 연관성이 있는데 사실 얘도 교육과정 외긴 하지. 왜냐면 확통에 원래 안 들어가. 근데 적분을 수투에서 배우긴 하잖아. 그치? 헷갈리네. 배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근데 수투에서도 아마 면적이랑 연관성이 있다고 안 가르칠 수도 있어. 이 교육과정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의미는 알고 있어야 돼. 아마 우리 학원에서 다 의미를 가르쳤을 거야. 그 면적의 의미가 알고 보니까 넓이랑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그치?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X가 아까 뭐 예를 들어 X가 뭐 3부터 뭐 4까지 요거 확률 구해달라 그러면 얘가 만약에 정수밖에 없다 하면 얘는 P3 더하기 P4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얘가 얘기하는 건 뭐야? P3부터 4까지 그거에 대한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잖아?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면적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함수 fx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봐. 그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은 당연히 넓이가 1이 돼야 돼. 그러면서 3부터 4까지 구해달라는 건 예를 들어 3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을 구해달라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적분을 우리가 못해. 이건 교육과정 외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도형이 잘 안 나올 거고 무슨 도형을 줄 거냐면 웬만하면 직선 도형을 줄 거다. 우리가 사각형 넓이 구하거나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게끔. 맞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던 거야. 맞지? 여기서 중요한 게 얘가 니네가 적분이라는 의미를 알긴 아니까 내가 3부터 4까지 확률을 구하라는 값이랑 얘는 이거랑 똑같은 거지. 요거랑. 그지? 왜? 적분에서는 요거 하나, 이 한 줄이 빠진다고 해서 넓이한테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요 확률이 얼마냐? 이 선에 대한 확률이 얼마냐? 이 선에 대한 넓이가 얼마냐? 그러면 넓이 없는 거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이 선 하나는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등호가 있든 없든 이거랑 이거랑은 똑같은 말이야. 한쪽에만 등호를 붙여도 되고. 그치? 그런 내용이 나와있다. 이걸 좀 비교하자면 이런 느낌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알지? 그런 내용이 나와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말했다시피 그 함수는 당연히 X축 위에 있는 부분만 논할 거야. 나 함수 fx 그래프와 A부터 B까지 요걸로 둘러싸인 부분, 내가 정의된 부분이 A부터 B까지래. 만약에 그 A부터 B까지의 넓이는 당연히 1이어야 돼. 그지?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면 쪼개서 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돼. 그지?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부분을 줄 거다라는 거 알겠지? 이런 느낌. 이거는 적분의 의미를 설명한 거거든. 한번 읽어보면 돼 그냥. 적분의 의미를 얘기한 거다. 안 읽을 거지? 여기 나와 있죠? 등호가 있든 없든 똑같다라는 거. 알겠지? 한번 읽어보면 또 됩니다. 다음 이어서 쭉 가볼게.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정규분포라는 게 이제 존재하는데, 이 정규분포라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어떤 이 통계를 내 가지고 그 자료들을 이제 나열해 보니까 얘가 막 이제 키를 예를 들어 몸무게를 막 나열하다 보면 이게 소수점까지 딱 나오니까 어떤 그래프 형태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그래프들을 막 그리다 보니까 대개는 보편적으로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나오더래. 그치? 그래서 이런 모양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종 모양이라고 할 거고, 이 종 모양의 요 가운데는 당연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평균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종 모양을 갖는 이 정규분포의 그래프는 항상 이 평균의 기준으로 뭐야? 좌우 대칭이라는 거. 알겠지? 그걸 기억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분명히 X축과 여기 X축이라고 하면 이렇게 쭉 가까워지는데 만나진 않아. 그치? 그래서 점근선을 갖는다라는 거. 그치?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라는 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점근선을 가지면 쭉 가는 건데 이 부분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의 면적이 있대. 그러니까 이 그래프랑 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1이래. 근데 이게 쭉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라고 하는데 이게 무수히 많이 가다 보면 되게 근소한 차이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부분의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진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면적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맨날 구하는 게 이 종 모양에 대한 그래프를 우린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치? 여기서 뭐 너네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건 딱히 없는데 이 그래프식을 너네한테 외우라고 절대 물어보진 않아. 그냥 간단하게 지수함수 형태다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 그래프를 우리가 적분할 수도 없잖아. 그치? 적분하는 거 안 배웠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정규 분포표를 줄 거야.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의 넓이가 확률이 얼마인지를 다 얘기해 줄 겁니다. 맞죠? 그걸 표현하는 게 정규분포 표겠지? 그걸 읽는 방법도 좀 이따 한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정규분포라고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정규분포를 나타낼 때는 이 역할이,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결정짓는 역할이 뭐 있냐면 일단 첫 번째 평균. 평균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래서 정규분포를 나타낼 때는 평균이라는 걸 하나 사용할 거고, 두 번째, 이 종 모양의 그래프가 얼만큼 퍼졌는지 뭉쳐있는지가 핵심이거든. 이 그래프가 뭉쳐있다는 건 평균의 모든 자료들이 쏠려있다는 거야. 평균에 밀집되어 있으면 산포도가 큰 걸까 작은 걸까? 에이씨, 산포도가 작은 겁니다. 산포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거니까. 그치? 산포도가 크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 종 모양이 조금 더 이렇게 퍼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 퍼짐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산포도. 산포도는 분산도 있고 표준 편차도 있는데 여기에는 분산을 쓸 건데, 분산은 뭐라고 쓸 거냐?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쓸 거야. 이렇게. 어차피 분산에다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면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니까. 알겠지? 이런 식으로 형태로 쓸 거라는 거. 이걸 우린 정규분포. 그래서 정규분포 X가, 확률 변수 X가 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발될 겁니다. 알겠지? 이런 문제. 그래서 그 표준 편차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따른 확률을 구하라고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맞지? 문제를 한번 보면, 이거 말고 조금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있다. 표준 정규분포 말고. 다 표준화된 거밖에 없네. 그래. 자, 그래, 뭐,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하나 뭐 예시 한번 해볼까? 자,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잖아. 어떤 정규분포 X, 확률 변수 X가 어떤 정규분포, 예를 들어, 평균은 예를 들어 50이고요. 확률 변수 5의 제곱,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되는데 5의 제곱이래. 이렇게 분산이 5의 제곱, 이렇게 따른대. 이걸 따른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럼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얘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생겼네요 라고 일단 그릴 수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그치? 그러면서 너네한테 예를 들어, 여기, 얘가 막 성적이라고 하면 성적이 50점부터 60점까지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라고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 그치?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이 60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50에서 얘가 지금 시그마가 얼마인 거냐면 5인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까지는 몇 시그마 떨어진 거냐면 2시그마 떨어진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사실상 50 플러스 2시그마라 할까? 2시그마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얘가 평균이면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너네한테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n부터 n 플러스 2시그마까지의 넓이에 대한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려줄 거라고. 그래서 그 확률을 써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런 느낌이라는 거. 그치?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이제 요거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할 건데 50부터 60까지 그 확률 변수 x를 맨날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평균치가 다 다르면 비교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야. 어느 반은 평균이 50점이고 어느 반은 평균이 40점이고 어느 반은 평균이 80점이고 이러면 기준을 따지기가 애매하잖아. 그래서 얘를 우린 뭐 하냐면 표준화합니다. 표준화. 그치? 그래서 표준화된 확률 변수로 얘를 바꿀 건데 얘를 표준화하는 방법이 뭐냐면 결국 이거야. 우리는 결국 얘가
이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만큼 떨어졌는지가 핵심인 거거든. 그지? 그래서 얘는 이 시그마 떨어졌다. 요 2라는 게 핵심인 거야. 그지? 몇 시그마 떨어졌는지. 왼쪽으로 1 시그마 떨어졌으면 얘는 n-1 시그마겠지. 그래서 요 개수가 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린 요 개수를 별이라고 하면 우리는 n 플러스 별 시그마만큼 떨어졌는지 요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다시 확률 변수를 세우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얘가 확률 변수 x일 때 요걸 기준으로 세우려면 얘만 남기고 다 넘기면 되는 거야. 그럼 얘 넘기면 어떻게 되냐? x-n은 별 시그마. 시그마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때 그 요 개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z라고 하죠. 그래서 표준화된 확률 변수를 z라고 할 거고, 그 z를 구하는 방법은 원래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주면 된다. 근데 그 의미가 어떻게 된 거냐? 얘가 몇 시그마만큼 떨어졌는지의 의미라고. 그지? 그래서 얘를 표준화하게 되면 확률 변수가 m이라고 해봐. 그럼 얼마야? 0이지. 그래서 그때 그 표준화하면 이 가운데가 0이 될 거고, 평균이 0으로 바뀔 거고, 이 떨어진 요놈들은 개수와 똑같게 되기 때문에 1, 2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알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좀 볼게. 잘 봐. 여기 있다. 다음 보면 어느 농장에서 수확하는 감자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이 얼마? 150. 표준 편차가 얼마? 2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50. 표준 편차가 25니까 여기 분산 적을 거니까 25의 제곱 이렇게 쓰겠지. 그치? 그때 이 농장에서 수확한 감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감자 한 개의 무게가 200g 이상일 확률. 그럼 얘는 뭘 구해달라는 거냐면 이거지. 얘가 정규 분포를 그리면 얘가 여기가 평균 150인데 200g이면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해달라 이 소리지. 그지?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정규분포 표가 지금 뭐가 돼 있냐면 표준화가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표준화된 정규분포표를 풀려면 얘네들도 표준화 해주던지 아니면 얘를 바꿔줘야 돼. 그지? 근데 지금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바꿔주는 게 편할 것 같고, 얘를 표준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00에서 평균을 빼 얼마? 50. 50을 뭘로 나눠? 표준 편차 25로 나누면 얼마인 거야? 얘는 2인 거야. 표준화하면. 그치? 그럼 얘는 0부터, 그치? 얘가 0이 되는 거지. 0부터 2까지에 대한 확률, 여기가 얼마래? 0.4772래. 그럼 이쪽의 확률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확률은 아까 이 정규분포는 요 가운데 기준으로 반반 모양이 똑같다 그랬어, 대칭. 그럼 오른쪽은 당연히 0.5의 확률이 이루어질 테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이제? 0.0228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이렇게. 이런 느낌이다. 다음. 그 다음 여기 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요거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르긴 하는데 그 시행의 수가 조금 많아. 좀 어느 정도 많아. 그럼 걔는 정규분포로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시 어떤 여기 한번 보면 여기 있다. 이항분포의 그래프는 n 값이 커지면 n이 뭐야? 시행의 수. 시행의 수가 커지면 정규분포의 그래프에 가까워진다 이런 내용이지. 그지? 그래서 근사치를 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여기 나와 있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여기서 충분히 크다라는 건 한 2, 30회만 돼도 충분히 큰 건데 그걸 애매하게 주진 않을 거야. 한 막 100개, 막 1000개 막 이렇게 줄 거야. 그래서 충분히 크면 그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막 되게 복잡하게 돼 있거든.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얘를 숫자로 바꿔서 풀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공식은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야. 알겠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이것도 문제를 한번 볼게. 자, 보면 한 개의 동전과 한 개의 주 사이를 던지는 시행을 몇 번 했어? 180번 했어. 그지? 그때 동전은 앞면에 나오고 주사위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동전은 앞면에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 주사위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얼마? 6분의 2인가? 맞냐? 3분의 1. 그럼 얼마야? 곱하면? 도와줘봐. 6분의 1? 맞냐? 6분의 1이야. 이렇게. 얘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시행의 수가 좀 충분히 많죠? 그럼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그럼 얘는 정규분포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는 평균을 적어야 되고 여기에는 표준 편차를 적어야 된다 해서 분산을. 여기 평균은 얼마가 돼? 얘랑 곱하면 30이 되는 거고. 그치? 분산은 어떻게 돼? 거기다가 얘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 6분의 5까지 곱하니까 25가 되는 거지. 그치? 5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좀 이쁘겠지, 이렇게. 그치? 이런 형태로 바뀔 거다. 그때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그때 확률에서 x가 30부터 35까지에 대한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얘를 정규분포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 될 거고 여기가 30인 거야. 그치? 그럼 30부터 35까지는 여기 어딘가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을 구해달라는 건데 표준화돼 있네. 그치? 근데 보면 알겠지만 몇 시그마만큼 떨어졌어? 1시그마만큼 떨어진 거지. 딱 보면 그냥 얘가 0이고 얘가 1이라는 게 느껴져야 돼. 근데 그게 몰라도 표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숫자에서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 그 다음 표준 편차로 나눠. 그만큼 떨어진 거라고. 그치? 그래서 얘는 1이 될 거고 0부터 1까지에 대한 확률이 얼마야? 얘가 0.3413이에요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요거야.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지금 요만큼이고 그때 확률 밀도 함수 f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얘는 분수라서 너네가 착각을 안 하겠지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했으면 니네가 갑자기 막 마이너스 1, 0, 1 집어넣고 딱 더한다고. 그러면 안 돼. 그치? 얘는 밀도 함수라는 걸 일단 봐야 돼. 연속 확률 변수 밀도 함수라는 거. 그럼 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일단 절대값 x라는 건 V자 모양으로 꺾여 올라갈 거고 a가 곱해짐에 따라서 꺾인 정도가 달라질 텐데 a는 일단 양수래. 그러면서 걔를 플러스 3분의 1만큼 올렸으니까 0 집어넣으면 3분의 1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생겼겠지. 예를 들어 이렇게. 그치? 요거에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이렇게. 요거에 이쪽 영역에서만 볼 건데 이 영역의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와야겠지. 그때 a 값을 찾아야겠지, 맞지? 그럼 여기는 좌표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저기다 집어넣어봐, x에다. 그럼 얼마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1 a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네. 요점 좌표가. 그치? 여기는 3분의 1이고. 자, 여기는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냐면 a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요 사다리꼴의 넓이부터 먼저 구해보자면 얘는 요거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곱하기 2분의 1 해줘야겠지? 이거랑 더해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 더하면 2분의 1 a 플러스 3분의 2에다가 곱하기 높이가 얼마냐면 여기 2분의 1이겠지? 그거에 또 2분의 1 요거 더하기 좀 더럽네. 얘는 3분의 1이랑 얘랑 더하면 얘는 a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높이가 1이네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까지 한 거. 요게 얼마 나와야 되냐면 전체 1 나와야 돼. 정리 한번 해보자. 얘는 8분의 1a 플러스 3분의 1가 아니라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a 플러스 3분의 1이다. 걔가 1 나와야 되네. 얘네 둘 먼저 계산하면 8분의 5a가 될 거고 얘네들은 6분의 3이 돼서 2분의 1이 되는데 넘어가면 여기 2분의 1인 거네. 그럼 a는 얼마가 돼? 5분의 4다. a는 5분의 4. 분수가 더럽네. a가 5분의 4일 때 뭐부터 뭐까지 구해달래? 0부터 1까지 이 부분 면적 구해달라는 거잖아. 이거 구해달라는 거지. 그치? 여기다 5분의 4 집어넣어봐. 2분의 1 곱하기 5분의 4 더하기 3분의 2 하면 15분의 22? 그럼 15분의 11이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좀 숫자가 좀 더럽게 나오긴 했네. 다음 이어서 다음 정규분포 요놈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5보다 작을 때의 확률과 1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의 확률이 얼마냐면 같대. 근데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으니까 어쨌든 종 모양이 나올 텐데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평균 m 이래. 그치? 요걸 기준으로 뭐보다 작을 때랑 뭐보다 클 때가 같다라는 건 5랑 15가 지금 확률 변수 x면 5는 더 작은 숫자니까 왼쪽에 있을 거고 15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5보다 작은 부분과 15보다 큰 부분의 확률이 같다라는 건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는 소리 아니겠냐? 그치? 평균이 얼마야? 10이지 10. 둘 더해서 반쪽이니까 평균이 10. 평균이 10인 거 찾았고 그 다음에 분산에다가 2배한 확률 변수를 구하면 걔가 16이 나온다는 건 얘는 뭐라고 써래? 4vx가 16이다. 나누면 4. 그럼 원래 분산이 4인 거네?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표준 편차는 2가 되는 거야. 평균은 요거 둘 더하면 10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다음 이어서 정규분포 요놈을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n-2부터 n-2보다 작을 때랑 2n-10보다 클 때 더하면 확률이 얼마 나오냐면 1 나온대. 생각해보자. 저 n-2랑 2n-10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쟤는 하나는 작을 때고 하나는 클 때거든. 근데 둘이 더해서 확률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온다는 건 전체 확률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그 말은 이런 느낌 아니겠냐? 얘가 예를 들어 n-2이면서 얘가 2n-10이어야 돼.
그래야 n-2보다 작은 부분과 2n-10보다 큰 부분의 확률의 합이 전체가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같네. 넘어가면 m은 아이고 8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평균이 8이라는 걸 찾았어. 평균 8. 그 다음 이어서 7부터 9까지에 대한 확률이 얼마나 나왔냐면 0.1 나왔네. 근데 평균이 8이라며. 그럼 7하고 9는 대칭이지. 그지? 그럼 얘랑 똑같을 테니까 여기 절반이 얼마냐면 0.05 아니겠냐? 그지? 근데 뭐 구해달래? 8부터 9까지 구해달래. 0.05네. 0.05. 그 0.05에다가 평균 m을 곱하래. 얼마? 8 곱하래. 그럼 얼마야? 0.4가 답이네요.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다음. 어느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등록된 동영상 한 개의 영상 시간의 평균이 50분이고 표준 편차가 4이다. 그때 걔가 정규분포를 따라야 돼. 그럼 n은 50, 표준 편차 4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때 한 개의 영상 시간이 48분 이상 52분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또 그려보자. 이렇게. 여기가 50이야. 근데 48분 이상 52분 이하. 표준화 한번 해볼까?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 요거에서 요거 빼면 2죠. 거기다 표준 편차가 4로 나누면 어떻게 돼? 2분의 0.5네. 0.5. 그치? 야, 얘도 마이너스 0.5인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자, 0부터 0.5까지의 넓이가 얼마야? 0.1915. 근데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랑 어떻게 써? 똑같이 대칭이니까 얼마야? 2배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다음.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20,5 이렇게. 그때 부등식 요놈의 a보다 작은 부분의 확률이 이렇게 나왔대. 그치? 근데 저 확률이 0.5를 넘어갔잖아. 그치? 그럼 어떤 느낌일 거냐면 평균이 얼마냐면 평균이 20인데 작은 부분의 확률이 0.5를 넘어갔다는 건 a가 여기 정도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쪽 부분이 저렇게 나온 거지. 그럼 여기 부분의 확률은 얼마가 돼야 되냐? 저기서 0.5를 빼봐. 뭐야? 0.3413인 거고 0.3413이 나오는 표준화된 확률 변수는 여기가 1인 거네. 그럼 얘를 표준화하면 얘가 된다는 거 얘를 다시 되돌리면 이거잖아. 그럼 다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게 표준화한 거잖아. 그럼 표준 편차를 다시 곱해. 얼마야? 잠깐만, 이거 5야? 5의 제곱인데. 그럼 5가 될 거고 5에다가 평균 나면 여기 25인 거네. 25. 그래서 A는 얼마? 25다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치? 근데 A의 최대값? 잠깐만, A의 최대값? 왜 A의 최대값일까? A의 최대값? A가 더 있나 봐.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0.8413이야? 멍청한 새끼. 이거 등호였구나. 그지? 다시. 근데 똑같아. 왜 똑같냐면, 어쨌든 요 넓이가 0.3413보단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1보단 작아야 되는 거고, 최대값이 25가 되는 거 맞아. 부등식이었네. 내 등식으로 봤네. 자, 두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몇 번? 4,800번 시행했을 때, 두 개의 동전이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 4분의 1. 그래서 얘는 이항분포 4,800, 4분의 1이 따를 거야. 그치? 그럼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면 평균이 얼마냐면 1200이고 표준 편차는 얼마야? 여기다가 4분의 1 곱하면 4분의 3 곱하면 900인가 900? 그럼 얘는 30의 제곱이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이걸 구해달래. 그럼 뭐 해달라는 거야? 또 정규분포 대충 그려보면 여기가 1200. 네, 1230보다는 어디 부분? 큰 부분을 구해달래. 근데 얘가 딱 보니까 표준 편차만큼 떨어졌네. 1이겠지, 1. 그래서 1보다 큰 부분이니까 얼마야? 1보다 작은 부분이 0.3413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돼? 0.5에서 0.3413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그지? 이런 내용이다. 다음 보면 주머니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을 때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2100번 반복했다. 그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두 수의 곱이 소수. 곱해서 소수가 되는 게 뭐 있어? 1부터 5까지 2개를 꺼내서 곱해서 소수.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의 곱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1이거나
1, 3이거나 1, 4는 4가 애초에 소수가 안 되니까 안 되지. 1, 5 이렇게밖에 없게 돼. 몇 개야? 3개네. 그럼 몇 개 중에 내가 전체 몇 개?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 시행 중에. 그치? 그 뭐야? 10분의 3인 거네. 10분의 3. 그래서 이항분포는 뭘 따르는 거냐면 총 몇 번? 2100번을 시행할 거고 걔가 10분의 3의 확률로 이루어진다 이거지. 그지? 그럼 얘를 시행 횟수가 좀 충분히 많으니까 정규분포로 바꿔보면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630번 이 될 거고 분산 표준 편차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10분의 7을 더 곱하겠지. 그럼 63 곱하기 7인데 63은 7 곱하기 9거든. 그럼 20일의 제곱인가 봐. 20일.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이제 또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되는? 또 대충 그려보면 여기가 630, 609, 672. 자, 얘는 몇 시그마만큼 떨어졌어? 마이너스 1 시그마. 그치? 얘는 몇 시그마만큼 떨어졌어? 2 시그마. 이거겠지 뭐. 그치? 이렇게. 그래서 뭐 해달라는 거냐? 요거 구해달라는 건데 얘는 얼마냐면 0.4772가 될 거고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0.3413이 되는 거지. 둘이 더 해달래. 끝. 이렇게까지.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한 10분 정도. 문제 풀어봐. 그래서 숙제는 요거 2개 단원 풀어오는 게 숙제야. 레벨 3까지 싹 다.